지금 한 달 동안 정말 매일매일 청소를 시켰거든요. 탈색하고 머리가 너무 끊어져가지고 머리카락이 진짜 많았을 텐데 브러쉬에 머리카락이 진짜 안 걸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떨려요. 헐, 대박이네? 와, 진짜 없어. 없어요, 진짜. 대박.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올해 CES에서 로보락 신제품이 공개됐는데요. 국내 출시에 맞춰서 조금 일찍 테스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S9 맥스 V 슬림이 라인업에 추가가 됐죠. 이 제품을 중점적으로 사용해본 후기와 함께 로봇 청소기 베스트셀러인 S9 맥스 V 울트라까지도 어떤 점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을 배송받자마자 바로 집에 설치하고 사용해봤습니다. 사용해보니까 이전에 국내 주거 환경에 살짝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요소들이 변경되거나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소 복잡한 주거 환경에서도 뛰어난 청소 성능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제품의 높이가 7.98cm로 엄청나게 슬림합니다. 먼지 하나 없이 뽀득뽀득한 바닥이 기본인 우리 주거 환경에서 소파나 가구 밑을 청소할 수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인데요. 7.98cm라는 말은 바닥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걸레질을 하거나 먼지 청소를 할 수 있는 가구라면 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로봇 청소기 상단에 LDS 혹은 라이더라고 부르는 센서가 위치하죠. 그 부분이 살짝 돌출되어 있어서 라이더 센서가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장애물과 경로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이 부분이 아예 없어요. 덕분에 8cm도 안 되는 높이로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높이는 업계 최저 수준이에요. 로봇 청소기 초창기에는 LDS가 있는 로봇 청소기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상단에 이 튀어나와 있는 구조가 없는 로봇 청소기는 구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S9 맥스 V 슬림으로 인해서 아무 의미 없는 기준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S9 맥스 V 슬림은 이걸 없애버릴 수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죠? 로보락의 기존 LDS와 비교해서 향상된 내비게이션 기술인 스타사이트 2.0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기존은 2D 방식의 라이더 센싱을 통해 공간에 대한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주행 경로를 설정한 뒤에 근거리 장애물을 보조 센서로 이용해서 피해가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S9 맥스 V 슬림은 3D 토프 시스템으로 주변 환경을 3D로 스캔해요. 이때 스캔하는 정도가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얼굴 인식 수준의 정밀도로 스캔하기 때문에 복잡한 가구 배치에도 세부적인 깊이와 높이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인식하고 매핑합니다. 수치로만 보면 기존 LDS 대비 21배 더 촘촘하게 샘플링해요. 동시에 이 3D 센서로 파악된 것을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RGB 카메라가 보조해서 2cm의 작은 장애물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물체가 등장해도 자연스럽게 회피하면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로봇 청소기의 센서들은 당연히 전부 정면을 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로봇 청소기가 주행하면서는 정면이 아니라 측면부의 장애물이나 벽면에 근접해서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측면 장애물 회피 기술을 위해서 아예 측면에 불규칙한 가구와 벽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추가했어요. 이것 때문에 뭉쳐져 있는 케이블이 아니라 펼쳐진 케이블도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청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주행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주거 환경상 문턱이 있는 집이 많죠. 그리고 맨발로 생활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니까 현관 입구, 화장실 입구에 카페트를 쓰는 경우도 많고 겨울에는 거실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등반 능력이라고 하죠.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높이가 4cm로 이제 문턱을 못 넣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개의 바퀴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장애물에 따라 각 바퀴의 높이를 능동적으로 조절해서 극복해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청소 관련 구조물들이 각각 리프팅 되도록 설계됐어요.
그래서 문턱을 넘을 때 본체 높이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메인 브러쉬, 사이드 브러쉬, 물걸레까지 전부 들어 올려서 걸리지 않도록 하고요. 카펫 청소하면서는 본체와 사이드 브러쉬, 물걸레는 들어 올리고 메인 브러쉬만으로 흡입 청소를 하게 됩니다. 또 먼지 청소만 할 때는 아예 물걸레를 분리한 채로 청소하고요. 물걸레 청소만 할 때는 메인 브러쉬뿐만 아니라 사이드 브러쉬까지도 들어 올려서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해줍니다. 정말 시나리오에 따라서 본체와 메인 브러쉬, 사이드 브러쉬, 물걸레 모듈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청소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일단 엉킴 방지 브러쉬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써본 그 어떤 엉킴 방지 브러쉬보다 단순한 구조에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브러쉬가 긴 머리카락을 가운데로 효과적으로 말아서 모아주고 말린 머리카락이 가운데에서 탈출하는 형태입니다. 항상 브러쉬에 있는 머리카락을 종종 빼줘야 하는 게 정기적인 관리 포인트였잖아요. 이번에 사용하면서 확인해보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모서리까지 먼지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렉시암 라이저 사이드 브러쉬가 구석구석 머리카락과 먼지를 모아주고요. 플렉시암 물걸레도 적용되면서 물걸레도 가장자리까지 빠짐없이 청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패턴을 봤을 때 저한테는 로봇 청소기의 초음파 물걸레보다 회전형 물걸레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테스트를 해보면 얼룩을 지우는 데는 회전형 물걸레보다 초음파 물걸레가 더 효과적입니다. 완전히 밀착해서 얼룩을 닦아내기 때문에 이거보다 좋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저의 패턴상 바닥에 얼룩이 있으면 제가 닦는 편이고 제가 로봇 청소기에 기대하는 건 손으로 물걸레질을 하는 것처럼 바닥에 먼지를 완전히 훔쳐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회전형을 더 선호하는데 이번에 S9 Max V 슬림은 회전형 물걸레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제가 원하는 것들이 전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킹 스테이션은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에 기대하는 기능들은 전부 있다고 보면 돼요. 자동 물걸레 탈착되는 거 보여드렸죠. 또 80도 온수로 물걸레와 도크 자체도 셀프로 세척해서 유지보수에 손이 덜 가게 되어 있고요. 특히 물걸레 세척하면서는 오염물을 감지해서 필요한 만큼 반복 세척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동 세제 디스펜서 내장에 55도씨 온풍 건조 등등 가장 관리가 어렵고 냄새날 수 있는 물걸레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물걸레 UV 살균 기능 정도만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랄까요? S9 Max V 슬림을 써볼수록 제가 로봇 청소기를 다소 써오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요소들 그리고 국내 주거 환경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의 변화들이 와닿아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S8 Max V 울트라의 후속이죠. S9 Max V 울트라도 함께 출시됐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서 올해 S9 Max V 울트라와 슬림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을 구매하면 좋을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개의 모델이 같은 세대의 플래그십 제품인 만큼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이 많습니다. 장애물 회피 주행에 중요하다고 했었던 사이드 쪽의 측면 센서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서 얇은 케이블과 복잡한 가구 구조물도 근접하게 붙어 주행하면서 청소가 가능해요. 그리고 4cm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리프팅 기술도 동일하고요. 제가 극찬했던 머리카락 엉킴 방지에 효과적인 메인 브러쉬도 역시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점은 일단 흡입력인데요. 슬림은 2만 파스칼이고 울트라는 22,000파스칼입니다. 울트라의 이 22,000파스칼이라는 숫자는 업계 최고의 수치로 울트라라는 이름처럼 엄청난 흡입력을 자랑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센서 구조인데요. S9 Max V 울트라는 전작과 동일한 구조의 라이다 센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 위쪽으로 동그랗게 센서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라이더 센서 부분이 낮은 곳을 청소해야 할 때 아래로 쏙 내려가면서 슬림과 동일하게 전체 높이 7.98cm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최저 높이는 두 모델이 동일해요.
경쟁사에 라이더 센서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모델은 이렇게 센서가 들어가면 근거리 센서만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S9 Max V 울트라는 센서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도 앞쪽이 뚫려 있어서 여전히 라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침대나 소파 밑에서도 정교한 센싱이 계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높이 측정 센서가 별도로 있어서 높이가 충분한지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할 때 들어가고 또 높은 곳으로 복귀하면 다시 올라오는 식으로 유연하게 동작해요. 워낙 로보락의 LDS를 통한 주행 최적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S9 Max V 울트라는 이 노하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더 낮은 곳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슬림은 새로운 방식을 선제 적용하는 모델로서 좀 더 실험적이고 과감한 시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걸레도 울트라는 전작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고속 음파 걸레질 모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통 회전 방식의 물걸레 모듈은 도킹 스테이션에서 탈착이 가능하고 고속 음파 물걸레 모듈은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은 고속 음파 물걸레 모듈임에도 불구하고 걸레 모듈을 도킹 스테이션에서 탈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모델도 매핑하는 과정이나 먼지 청소 그리고 카펫 청소를 할 때는 슬림과 동일하게 물걸레 모듈 자체를 떼어놓고 와서 청소가 가능해졌어요.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로보락의 입지는 말할 것도 없죠. 올해 신제품 두 모델을 직접 써보면서 느낀 점은 지금의 시장 입지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 매번 새로운 변화와 적극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제품력이 뒷받침된 결과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로봇 청소기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면서 동시에 카메라 모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가전제품 리뷰에서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던 IoT 보안 등급을 평가하는 UL 솔루션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건 자체 솔루션이 아니라 외부 기관의 평가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평가고요. 이 중 다이아몬드 등급은 불법적인 액세스도 불가능하고 디바이스를 변경하려는 악성 코드나 머레어 방지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게 익명 처리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안전하게 마음 놓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브랜드의 로봇 청소기를 써보면 각기 다른 장점이 존재하고 또 새롭고 기발한 시도들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인데요. 로보락만큼은 항상 모든 면에서 일관되게 기준치 이상을 해주는 제품이라고 다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3D 토프 방식의 센싱 기술과 RGB 카메라의 조합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집 환경의 회전형 물걸레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면 새롭게 출시한 슬림 버전을 구입하면 될 것 같고요. 기존 로보락 라이더 센서를 통한 주행 최적화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던 분들 그러면서 바닥에 먼지를 훔쳐내는 방식이 아니라 얼룩까지도 지워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좀 더 얼룩에 최적화된 고속 음파 걸레질 모듈을 갖고 있는 S9 Max V 울트라를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진짜로 팔이 달린 로봇 청소기도 소개된 거 혹시 아세요? 기회 되면 이 모델도 꼭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나중에 같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아 그리고 또 좋았던 거 있어요. 건조할 때 얘가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얘가 건조를 하고 있는 건가? 일부러 가서 확인한 적도 있다니까요. 갈수록 진짜 너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로봇 청소기가.